상담 과정과 절차에서 접수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상담의 중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종결이 나옵니다. 이 네 단계로 되어 있네요. 이 네 단계를 우선 세팅을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상담의 과정을 4단계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접수 면접입니다. 두 번째가 상담의 초기입니다. 이게 좀 잘 나와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상담의 중기고요. 쭉 와서 세 번째죠. 네 번째 상담의 종결입니다. 자, 이 상담의 종결기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상담 중기, 상담 초기, 상담 중기, 상담 종결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기, 중기, 종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초기, 그 다음 중기, 그 다음 종결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3단계인데 접수 면접까지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4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수 면접자의 역할을 보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접수 면접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앞에서 접수 면접 때 유의할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요구되고요. 비밀이 보장됨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비밀의 한계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해야 되는데 상담 관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왜곡된 기대 등을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수준, 이전에 받았던 상담 경험, 주요하게 호소하는 문제, 그 다음 정서적인 강도, 양가감정의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인지적 기능, 대인관계 기술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게 된 경위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행동적인 변화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동기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있는데 밑에 접수 단계의 면접, 접수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접수 면접은 내담자 현재의 문제, 일반적인 삶의 상황, 대인관계상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내담자와 함께 작업하는 단 한 번의 만남을 우리가 접수 단계 면접이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접수 면접을 하게 되는데 외모, 행동, 심리동작 활동, 접수 면접자에 대한 태도, 정서, 기분, 언어와 사고, 지각장애, 현실에 대한 방향성과 의식, 기억과 지능, 신뢰성과 판단력을 평가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면접의 제한점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겨를도 없이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정보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정해지면 자신의 문제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불편감도 있을 수 있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내담자의 감정과 비언어적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내담자를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접수 면접에서 수입된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지는 진단은 항상 잠정적이다. 그래서 잠정적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수 면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었는데 이 접수 면접은 접수 면접자의 역할부터 나왔었죠. 접수 면접자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 우리가 이제 기관에 상담을 받으시러 이제 접수를 한다면 기본적인 정보를 인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인테이크 시트에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수집한다. 자, 그리고 의뢰되어 올 수도 있고 뭐 기관을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상담기관입니다. 기관에 찾아온 경위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담의 동기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담의 동기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내용 위쪽에서 보시면 그 정리 위쪽에 보면 비밀 보장의 한계 이런 거 좀 많이 접수 면접하러 왔을 때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비밀 보장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비밀 보장의 한계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비밀 보장과 비밀 보장의 한계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접수 면접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상담의 초기 봅니다. 상담 초기에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별표. 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이 있습니다. 내담자 문제 이해하고요. 상담 목표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촉진적 상담 관계, 뭐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문제 이해입니다.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하고요.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탐색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불편한지,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언제부터 불편이 시작되었는지, 과거에 비슷한 문제는 없었는지, 성장해 오면서 결핍이 무엇이었는지,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의욕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담 목표,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입니다. 상담 목표를 정한다. 목표 설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담의 진행 방식을 합의합니다. 상담의 진행 방식의 합의를 계약한다 하죠. 그 다음에 상담 기간 및 시간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내담자의 행동, 역할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촉진적 상담 관계 라포 형성입니다. 상담 진행의 효과성을 위해서 상담의 구조화를 이룬다. 상담의 구조화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이거는 밑에 실력 따지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상담 과정에 대한 OT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특성, 한계, 조건, 앞으로 기대되는 결과, 내담자와 상담자의 의미,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 비밀 보장 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줍니다.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서 상담이 그 방향이나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하여 상담의 진행을 돕습니다. 상담의 구조화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 초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한다. 이게 주호소 문제라고 하거든요. 주호소 문제. 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의 목표 설정이라 할게요.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 상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한다.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은 라포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 상담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의 구조화. 이 부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죠.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상담의 구조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 경험이 있고 상담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안내,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 안내입니다. 이러한 안내를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상담 과정의 본질이나 제한 조건이나 방향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인데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의 바람직한 체계와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상담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이제 상담의 구조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상담 구조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담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상담이 무엇인지, 상담에 대해 내담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담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함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겠죠.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기대도 교정해 줄 수 있겠죠. 상담 관계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합의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실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합의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실제적 관계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의 구조화가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상담 구조화의 내용입니다. 상담 구조화의 내용에서 상담에 관한 구조화, 그 다음에 상담 관계에 관한 구조화, 그 다음에 비밀 보장 다루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상담에 대한 것을 보면 상담 시간, 상담 빈도, 총 상담 횟수, 연락 방법, 상담 장소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에 관한 구조화입니다. 상담에 관한 구조화, 상담 시간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1번이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상담 관계에 관한 구조화가 있습니다. 상담 관계에 관한 구조화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상담자 역할, 내담자 역할, 관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입니다. 상담자, 내담자의 역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에 관한 구조화가 되고 세 번째가 비밀 보장입니다. 비밀 보장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상담 관계 구조화, 상담의 구조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비밀 보장을 다루는 것은 비밀 보장의 이야기도 하면서 비밀 보장에 대한 한계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 구조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암시적인 구조화가 있고 정규적인 구조화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으로 이제 하는 것은 되게 정규적인 구조화가 되겠죠. 암시적인 구조화는 미리 알려진 상담자 역할과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상담 관계 어떤 구조를 가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암시적인 구조화라고 합니다. 정규적인 구조화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제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 대해서 쭉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밀 보장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 방향을 제시하는 어느 정도의 참조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담자의 선택 방향을 제시해주는 참조 체제를 바로 이제 상담자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 과정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안내를 설명해주면서 안내해주는 이런 것들을 정규적인 구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의 구조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암시적인 구조화. 암시적인 구조화는 어떠한 상황이 자동적으로 상담 관계 어떤 구조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담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상황, 환경이 상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적인 구조화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제한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규적인 구조화가 된다. 상담 초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은 상담 초기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기대 목표, 라포와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거죠. 라포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소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 이거죠. 주호소 문제 이해. 그 다음에 사례 개념화와 상담 목표 수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례 개념화가 나와요. 사례 개념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때 중요해요. 되게 우리 필기시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례 개념화는 면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보시면 합격하고 면접을 보시면 A4 용지 하나를 줘요. 거기에 사례가 들어있어요. 그 사례를 먼저 읽게 합니다.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사례 용지를 갖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위원장 가운데 있는 분이 되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 사례를 읽어보셨죠? 그 사례에 대해서 사례 개념화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례 개념화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사례 개념화에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죠. 그 자리 별표.
자, 과정, 관계 형성, 상담에 대한 자발성 정도 확인, 상담 구조와 이 자리도 별표. 그 다음에 문제 이해 및 평가, 사례 개념화, 상담 목표 설정,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 사례 개념화를 별도로 넣어드렸어요. 사례 개념화가 면접에서 잘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사례 개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관계 형성은 라포 신뢰감 형성과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고요. 관계 형성은 상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상담에 대한 자발성 정도를 확인한다. 자발적, 비자발적이 있는데요. 명확한 비밀 보장의 한계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담에 대한 어떤 자발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비자발적은 내담자와 라포 형성과 신뢰 형성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경우는. 자,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신뢰 형성이 우선적이고 내담자의 불편한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밀 유지, 비밀 보장의 한계를 결정하고 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학생부, 그 다음에 학부모가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비자발적 내담자라 하면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의뢰된 청소년이 있다. 그럼 이건 비자발적 내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청소년일수록 저항이 더 많을 수 있고요. 많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항을 다루는 기술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수용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또 저항을 잘 다루는 방법들이 되니까. 자,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관계,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상담은 상담의 의미를 설명하고 내담자와 상담의 의미를 살핍니다. 상담의 시간이나 빈도나 회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담 관계는 상담자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내담자의 역할이 있을 건데 상담자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기대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비밀보장이나 비밀보장 예외사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 평가입니다. 바로 이거죠. 문제 이해하는 거. 내담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체적인 측면, 인지, 적성, 학업,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되게 정보 수집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아와 자기평가입니다. 현실검증 기능이나 판단 기능이나 현실감, 사고, 그 다음에 대상관계, 충동통제, 적응적 퇴행, 방어기능, 자율기능, 종합과 통합기능, 유능감 이런 것들을 자기평가를 하는 건데 되게 이제 자기평가할 때 체크리스트 많이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행동관찰 정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개인 내적 환경 특성, 문제를 유지시키고 해결에 방해가 되는 환경 특성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키는 환경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 개념화입니다.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 성격은 무엇이냐? 문제의 성격 그 자리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로나 원인은 무엇이냐? 문제 원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외적 역동은 무엇이냐? 내외적 역동에 가로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로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했어요. 어떤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담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사례 개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쓰세요. 상담의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례 개념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지를 쭉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여기에 쓰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첫 번째 문제 성격을 이야기하고 문제 성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문제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를 유발시켰던 원인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내외적 역동이 있어요. 문제와 관련된 내외적 역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내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 목표. 우리가 보통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담의 전략이 되겠죠. 상담의 전략.